자, 광역했고요. 기본했고, 이제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시험에서 매년 출제입니다. 매년. 근데 33회 때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33회 때면 언제입니까? 언제기로 뭐, 22년이지 뭐. 2년 전입니다.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 그때 제시 치른다, 안 치른다, 어마무시하게 시끄러웠습니다. 관리계획을 왜 안 내느냐 해서 재시험 치러야 된다, 관리계획 안 나오면 재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탄성이는 막 이러는데, 자, 관리계획. 그래서 제가 34회 때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평균의 수렴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33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34회 때는 좀 과하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두 문제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비가 안 오면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와. 안 오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가뭄이 들었다. 비가 안 오네. 이게 아니고, 그건 1차원적인 이야기고, 곧 비가 내리겠네, 이 말입니다. 곧 비가 내리겠네. 그래서 1년을 모아보면요, 평균에 어차피 수렴하거든요.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막 하는 족족 잘 되고, 막 잘 나가는 거야. 뭔 말입니까? 곧 떨어지겠네. 진짜인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올라갈 때 조심해서 올라가요. 멍청한 놈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확 한 방에 떨어지거든요. 진짜라니까요. 엄청나게 안 되잖아. 와, 뭘 해도 안 돼. 뭔 말입니까? 곧 다시 살아나겠네. 근데 그때 이제 조심해야죠. 엄청나게 안 되는데, 에이씨, 이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참아야 되죠. 요걸 잘 견뎌야 돼요. 요것을 띠내리면 안 된다니까. 띠내리지 말고 잘 참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죠. 뭐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는. 주역에 그래 돼 있어요. 주역. 변하거든요. 밤이 되면 아침이 온다니까요. 아침이 온다니까 항상 밤이 될 수는 없다니까. 항상 아침에. 만물이 다 그런데 뭐. 만물이 이치인데.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관리계획은 지금까지 그냥 냅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옵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몇 개 나와요? 응? 절반이 여기서 나오잖아. 시험 문제 절반이 여기서 나오는데. 절반. 시험 문제, 우리 40문제 중에서 절반 넘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걸 전체를 통할하는 게 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되죠. 당연히 나와야 되고. 워낙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관리계획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제 관리계획 말고 추가된 게 하나 있죠. 그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요, 관리계획과 99%가 동일합니다. 99%.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잘 알아놓으면 뭐도 알 수 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되냐면 관리계획을 먼저 정리가 되면, 제가 100% 똑같다고 했습니까? 99%가 똑같다고 했습니까? 99죠. 그러면 차이 1% 뭐가 다른지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보기를 하고 관리계획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갑시다. 관리계획. 자, 기본계획이나 광역은요, 구속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립과 승인이라는 절차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관리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무에 영향을 미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토지가 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업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권리무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죠. 여러분의 토지가 상업적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은데,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바뀌어버렸어.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죠. 그린벨트가 지정됐어요. 영향을 미치죠. 방화지구로 지정됐어요.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토지의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관리계 결정고시가 됐어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돼버렸죠. 구속력을 받아 안 받아요? 받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습니다. 구속 받아 안 받아? 받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구속 받아 안 받아요? 받죠. 즉 우리가 관리계획은 구속력을 받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하고 똑같은데, 그죠? 표현을 수립한다는 표현을 안 쓰고 뭐 한다는 표현을 쓴다? 입안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입안.
그리고 입안했으니까 뭐 한다? 결정하겠죠. 결정한 내용을 뭐하고 고시하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 고시를 누가 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광령이나 기본계획은요, 수립하고 승인하면, 승인권자가 송부해주면 수립권자가 받아가지고 뭐 했다? 공고했어요. 공고, 열람했거든요. 근데 얘는 고시를 누가 해버린다? 결정권자가 해버리죠. 자, 다르네. 그리고 결정고시했지,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긴다? 구속력이 생긴다. 즉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력이 언제 생기냐면 지형도면을 만날 고시한 날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안을 하는데 입안할 때 네 마음대로 입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겠죠. 의견 항상 몇 번 들으라고 했어요? 2번. 누구한테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을 듣고, 누구한테 간다?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고, 의회는 똑같죠. 그죠? 무슨 기능밖에 없다? 통제 기능. 그래서 입안권자가 속한 의회라고 합니다. 했지. 그러면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리냐면 결정권자한테 결정해달라고 공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뭐하고? 물어봐야 되겠지. 그러고 뭐하고? 심의를 거치겠지. 그러고 나서 뭐 한다? 결정하고 나서 결정권자가 뭐 한다? 고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은요,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으로 끊거든요. 근데 관리계획은 그래서 끊지는 말고요. 입안 결정고시 자꾸 입에 습관적으로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이게. 왜냐면, 자, 한번 보실래요? 요거 가지고 비교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비교 문제는 많이 틀립니다.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리는데, 우리가 큰 절차를 말씀드리면, 광역기본계획은요, 수립하고 승인을 하죠. 그러면 송부를 해주면 수립권자가 받아서 만다 공고 열람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공고 외부로 알리고, 그죠?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죠? 자, 근데 광역은,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관리계획은 입안에서부터 만다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나서 만다 송부를 하죠. 그러면 입안권자가 받아가지고 고시돼서 날라왔어. 그죠? 고시가 돼서 날라왔잖아. 그러니까 뭐만 시키면 돼요? 열람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내봤거든요. 오답률을 보면요. 오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어떻게 되냐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에 이를 입안권자에게 송부해주면 입안권자가 이를 받아서 공고 열람한다. 이러면 수험생들이 공고 열람한다. 이러면 그냥 탄성적으로 갑니다. 탄성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쭉 가버리죠. 그러면 그 발견은 뭐네요? 미리 조심을 안 하면. 그래서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만다, 고시한다라고 외우지 말고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면 입안 결정고시라고 자꾸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차이가 그러니까 관리계획에서 문제가 나왔어. 이제 만다 관리계획은 결정권자 도시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문제를 이제 만들겠지. 시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입안권자인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하면 그럼 벌써 2줄이야. 읽으면서 지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진을 쫙 빼거든요. 진을 쫙 뺀 다음에 만다 공고하고 열람시켜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러면 X거든. 근데 그 발견을 못 해.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어디에 눈이 어디로 간다? 눈이 어디 간다? 도시시장이 뭐하고 결정하고 그럼 그것은 국정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논점을 잡고 혼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야. 정작 포인트는 뒤에 있는데. 그래서 결정하고 만다, 고시한다.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붙여서 기억해 두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부됐죠. 그러면 받아가지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열람을 시키면 돼요. 열람.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건데 옛날에 나온 건데 우리가 광령이나 기본계획은 열람기한이 며칠이 열람시키면 30일 이상을 열람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관리계획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열람 기간 제한이 없다. 30일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시험 안 나온다. 자, 근데 들어야 돼. 들으면 한번 들어봐봐. 광정이나 기본계획은요, 왜 열람 기간에 제한을 두냐면,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기간 제한을 두냐면, 구속력이 없어요. 즉, 내가한테 안 보여줘도 돼. 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토지가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된 거야.
근데 30일 이상 열람시키니까 30일 지나니까 열람을 안 시켜줘. 내가 가서 못 보게 돼 있어. 내 토지가 도로부지가 되는데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자기가 기간제라서 못 보여준대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가 30일 동안 어디 갔다 왔냐면 크루즈 여행 갔다 왔거든. 북극으로. 나는 가면 안 되나? 가지 말까? 곧 갈 수업 마치고 있는데 곧 갈 건데. 가지 마?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달라고 했거든. 내 토지가 도로부지 됐다고. 그러니까 하는 자기가 일람기간제라서 못 보여준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야, 너는 기간 제한을 두면 안 돼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으니까 보여주면 그 기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냥 열람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서 언제든지 내가 이해관계를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나한테는 보여주진 않겠지. 그죠? 그거는 이제 내부적 절차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입안한답니다. 자, 입안하는 게 있죠. 그죠? 입안하는 게 몇 개? 총 8개입니다. 8개. 그죠? 8개가 뭡니까? 8개가 뭐야? 용도, 지역 또는 지구를 마거나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절차를 뭐로 표현하더라? 계획으로 표현하는데, 계획을 만들어준대.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기초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에 대한 안을 세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입안했죠? 그러면 용도 지역 지정에 또는 변경에 대해서 결정권자한테 공을 던져주면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만다 고개를 지정합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게,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로 바뀐다고 해서 자연환경 본지구로 바꾸잖아, 그죠? 그때는 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하고,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고, 자연환경 본지구로 바꾸기 위한 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본지구로 바꿔줄라라고 만다 변경해달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 받았죠. 한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그죠? 주거지역을 자연환경 본지구로 바꾸는 결정을 하고, 어디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뭐하고? 고시하고, 그리고 어디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뭐하면? 고시하면, 거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거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용도 구역이죠. 자, 근데 관리계획에 이번에 있는 용도 구역은 4개요, 4개. 그죠? 4개. 뭐, 개발제한구역, 또, 시가바조정구역, 또, 수안자원보호구역, 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있는데, 용도구역이 그 말고 3개가 더 있죠. 그죠?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막기도 한다, 지정하기도 하고, 그게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데 그 절차가 계획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3번이 뭐야? 그렇죠. 얼마 하는 거. 그렇지. 또, 잘한다. 그 다음에, 와, 실력 진짜 좋아졌다. 아니, 진짜 좋아졌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많이 늘었어, 실력. 진짜 많이 늘었어. 5개월 만에 이 정도 늘었으면 진짜 많이 늘은 겁니다. 이 꿈과 희망도 주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하는 거고. 저는 수업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매년 보면서도 진짜 신기합니다. 와, 완전히 무에서 와가지고, 그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도 구분도 못 하다가, 그죠? 한 1년도 아니죠. 몇 개월 공부하고 나서 그걸 확 구분하고 하는 거 보면, 와, 신기합니다. 그 다음 뭐야? 지구다리기. 이 8가지를 만다, 입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안을 세우냐면, 8가지에 대한 안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하고 의견 낸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합니다. 입안권자가 누군지를 봤는데, 관리계획은 어디에 속하는 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은 어디에 속하는 계획입니까? 그렇죠. 관할이죠. 관할. 기본계획으로도 뭘 받는 계획이다? 지침을 받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다? 관할이죠. 관할.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별말 없으면
별말 없으면 별말 있어도 그죠? 어디에서 위반될까요? 관할에서 위반되겠지. 관할 안에서 위반되겠지. 그래서 관리계획의 원칙적 위반권자는 누굽니까? 특광시장군수. 관리계획은 예외적 위반권자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 위반권자로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이나 도지사.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계획 위반권자를 딱 센터를 딱 중심에 딱 지어야지 뒤에 부분. 그죠?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라든지 지구 단위라든지 각종 내용들의 권한자를 갖다가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권한자는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권자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리계획 위반권자 누구더라? 싹 다다. 싹 다. 행정청 싹 다 나온다. 해놔놓고 원칙은 누가 되고 관할 특광시장군수. 관할 특광시장군수.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누구도 위반할 수 있어요? 국장도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도 있더라. 그 구체적 사유는 읽어보세요. 자, 제가 말로 할게요.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는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SRT, 그죠? SRT가 아니고 SRT 맞네. SRT 내지는 KTX 내지는 공항 이와 같은 국책 사업의 어떤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고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도시군 계획사업, 시설개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게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행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야가 관리계획을 만들었는데 관리계획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위배돼가 잘못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국장이 서울시장 그거 잘못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 조정해라 라고 요구를 했더니만 서울시장이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조정 요구에 응하더라 불응하더라? 불응하죠. 그러면 그 관리계획을 그대로 두면 피해가 국민한테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로서는요,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도가 아니고 2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된지 각종 사업들이, 그죠? 2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행해진다든지,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반권자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위반됐지? 그러면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시도 또는 그렇지. 대도시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죠? 서울시에서 만드는 관리계획은 서울시장이 위반해가지고 서울시장 스스로가 확정하는 거야. 그죠?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성남, 안양, 고양시, 그 다음에 지방으로 하면 창원, 그 다음에 포항, 그 다음에 전주, 그죠? 청주, 이런 데는, 그죠? 대도시장이 만들었지. 그럼 스스로가 만다? 확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도지사가 만다? 결정한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합니까?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 번째, 국장이 위반을 했거든. 국장이 위반했는데 결정을 갖다가 시도한테 가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유. 이걸 외워놨죠. 무슨 시? 그죠? 짱, 깨, 시. 그죠? 짱이 뭐야? 그렇죠? 짱이 뭐야? 국장이 위반했을 때. 걔가 뭐야?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시가 뭐야? 그렇죠. 시가바 조정구역은 조심해야 돼요. 뭐하고 연계됐을 때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바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된다? 국장이 됩니다. 자, 짱깨시 3가지에 대해서 국장이 결정하죠. 그럼 협의시비는 어떤 라인을 타고? 그렇죠. 시도, 대도시가 결정하죠. 그럼 어떤 라인 탄다? 지방라인을 탄다. 그래서 2개의 기둥을 딱 먼저 중심을 딱 센터로 세워놔야 돼. 됐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됐어요. 자, 근데 관리계 결정권자에서, 위반권자 결정권자에서 7, 8년 전부터 새로 들어가지고 시험에서 지금 요즘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요. 그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시장 군수가 위반을 했어요.
시장군수가 입안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원래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면 관리의 결정권자는 누가 되냐면 벌서가 돼야 돼요. 근데 뭐만큼은 지구 단위 계획 관련만큼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시장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면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 이거는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안하고 결정권자를 먼저 중심을 딱 잡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중심이죠. 그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기본 계획 듣고 강령을 듣고 관리 계획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들어보면 수업 방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를 먼저 만드냐면 책 순서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책을 볼 때는 순서대로 하는데 설명할 때는 절대로 그런 설명 안 합니다. 저는. 항상 뭐를 잡아놓는다? 센터를 잡아놓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요. 뭐만 딱 기억하냐면 기본 계획을 툭 건드리잖아요. 수립승인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가 자동으로 나오고 승인 앞에가 자동으로 나와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내냐면 시험을 쓰라가 아니고 글자로 내거든요. 글자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이해되고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글자를 보면서 틀린 거는 바로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된다고. 그리고 요약집 수업을 듣기 전에 뭘 했냐면 논점을 잡고 들었거든 지금. 기출 지문을 보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느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를 다시 문제를 풀 거거든.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안 틀린다. 다 맞춘다. 진짜로. 암기 필요 없다. 암기를 왜 하는데? 두 문자 따가지고 이상한 거 암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 보면 나온다. 답 나오게 돼 있다. 임상실험 다 거쳤다. 그래서 요걸 잡아놓는다. 나머지는 이제 쉽죠. 똑같잖아. 기초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 법조문에도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기초수기를 한다? 준용합니다. 근데 광역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두 개 있잖아.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 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관리계획은 한 개 더 추가돼가지고 환경성 검토가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기초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고비가 옵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요거는 몇 개를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죠?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제 암기는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겠죠. 이상한 거 외우지 말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 생략 사유가 있어요. 셋 다가 공통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환경성 검토만 생략하는 사유가 있고,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공통 생략 사유로서, 그죠?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더라? 도심지에 있네요. 도심지는 어디를 말하냐면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을 말합니다.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 미만? 2%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이라는 것은 개발이 된 곳이 98%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개발 다 돼 있으니까 기초사 할 곳이 많은 게 아니더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 시설을 해제를 하든지,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는데 행위제한을 그대로 대체할 때, 행위제한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대로 대체할 때, 그 다음 또 생각나는 게 늪이 12m죠.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물어본다. 경미한거로 봐서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서 보면, 그죠? 공통 생략 사유에다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일 때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법에서 해버리거든요. 그럴 때도 말할 수 있다. 관리계획 기초사 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적성평가 생략 사유에서는 토지가 적성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 주상공업지역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 시설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한다든지 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5년, 아까 기본계획처럼 몇 년을 했을 때, 5년을 했을 때, 그런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읽어보면 돼요. 자꾸 읽어보면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공법은 제가 마지막에 아니고 좀 있으면 압축 강의를 드릴 거거든요. 수업 듣는 분들은, 특강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 압축 강의를 계속 귀에 꽂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공법 전 범위를 압축하면 한 3시간 반이면 공법 전체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 외워집니다. 책 한 권은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암기가 안 돼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암기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글자 해독을 못해서 떨어져요. 글자 해독. 글자 해독만 잘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주민의견 어떻게 들었나요? 그렇죠. 공청했죠. 근데 관리계획은 공청이 아니고, 그렇죠. 14일 이상을 열람을 시켜줘요. 그리고 열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죠? 열람 공고문을 냅니다.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를 하고, 그죠? 이해관계인한테 며칠 동안 보여준다? 14일 동안 보여주죠. 그럼 이해관계인은 가가지고 공청에서 졸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결과 통보를 얼마나 해주게 되냐면 60일 안에 해주게 되는데 시험에서 60일은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청회가 아니다. 요거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한테 의견 듣겠죠. 근데 원칙적 수리권자, 입안권자가 누구냐면 특광시장 군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의회가 된다? 광시 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듣는데 관리계획 8개 중에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이 3개 있어요. 무슨 데라고요? 용강대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줄 아시죠? 있는데 진짜. 충남에 가면 있어요. 용강. 나중에 시험 쉬는 시간에 검색 한번 해봐요. 무슨 데라고요? 용강대. 부동산학과가 있어요, 여기. 요 3개는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의회의견을 만다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용강대가 아닌 것은 의회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데 용강대에서 벗어나는 게 용이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1번, 2번, 6, 7, 8이에요. 광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광하고 대가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다 제끼고 나면요. 봐봐요. 봐봐. 광, 대를 제외하면요. 남는 거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고로 그 시험에서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리계획 절차에서 의회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억해야 돼요. 지구 단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민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됐죠? 거기 결론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관리계획은요, 지구 단위에서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됐지? 그러면 이제 만다 입안합니다. 누가?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면 돼요. 자, 근데 관리계획은요, 입안권자인 행정청이 입안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배적으로 필요하면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제안, 안을 마을 수 있다? 제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제안입니다. 제안. 자, 근데 이 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정리를 잘하면요, 공부에서, 이거 말고, 공부에서 제안이 통틀어가 몇 개 나오냐면 3개 나와요. 공법 통틀어가지고 제안이란 말이 3개 나오는데 똑같아. 여기서 제안이 한번 나오죠.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안이란 말이 어디서 또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내 지금 팔 아프거든.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는 시, 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할 때 민간에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라.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을 지면 면적이 큰데 던져주라. 제안 돌았기 때문에 도계위 자문을 거쳐서 결과 통보 몇 개월, 1개월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 그거에 나오죠. 또 있어요. 하나 더 나와. 팔이 아파서 안 되겠다. 정비계획의 위반자. 그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수리권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까지 안 만들더라. 그러면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위반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할 때는 정비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안해라. 제안 들어왔으니까 결과 통보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주면 된다. 그리고 제안할 때 면적 3분의 2와 소유총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동의를 받아라. 근데 보니까 공통이죠. 제안할 때는 전부 다 동의를 받네. 그리고 민간이 할 때만 동의를 받네. 제안하니까 결과 통보해주네. 다 똑같네. 예. 그래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안을 제안하는데요.
안을 제한하거든, 안을. 근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다는 안 되고요. 다는 안 되죠. 그죠? 관리객 8개 전부 다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제한할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어요. 뭔데? 기, 지, 산업, 지구, 그렇지. 기지, 산업, 지구, 입체. 요 5가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가 뭐야? 그렇지. 잘한다. 지가 뭐야? 그렇지. 잘한다. 산업이 뭐야?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잘한다. 그 다음에 지구가 뭐야? 그렇죠. 지구는 했잖아요, 여기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가 뭐야? 그렇지. 입체 복합구역이죠. 자, 제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자, 제한할 때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해주세요. 내지는 입체 복합구역으로 해주세요. 라고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니 혼자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 제한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기반시설은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얼마? 3분의 2. 그리고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그죠? 면적 얼마?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면적을 계산할 때, 누가 제한을 합니까? 주민이 누구한테 제한합니까? 입안권자 행정청한테 제한하거든요. 행정청한테 제한한다. 행정청에게 제한한다고. 봐, 내가 행정청에게 제한을 하니까 요 면적 계산할 때 국 공유지가 포함되면 제한받는 사람이 가진 토지가 포함돼 버린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주민이 누구한테 제한하냐면 국 공유지한테 제한한다고. 주민이 국 공유지한테 제한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 면적 계산할 때는, 그죠? 면적 5분의 4, 3분의 1 계산할 때는 주민이 국 공유지한테 제한하니까 국 공유지가 포함되는 게 상식이야. 국 공유지가 제외되는 게 상식이야. 그거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딱 1분만. 그거 당연한 거 아이가? 그래서 국 공유지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외하죠. 국 공유지. 제외 시험장 가서 포함. 많습니다. 웃을 일 절대로 아니다. 자꾸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한 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1분만. 누가 제안하는 거 보이는 거야? 주민이잖아요. 행정청이 제안하는 게 주민이 제안을 한다니까요. 주민이 제안한다고. 주민이. 그죠?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뭐 한다? 제외해야 되겠죠.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빼고. 제안 들었지? 그럼 고민 안 해. 하죠? 고민할 때 도계비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우리 공부에서는 자문이란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자문. 했죠? 아니, 제시가 됐잖아. 제시한 안에 대해서 기록과 통보 해줘야 되나,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며칠 안에? 45일 안에. 네가 제안했으니까, 봐봐. 네가 제안을 했거든, 내한테. 그러니까 제안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 제안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요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로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네가 제안을 했으니까 네한테 비용을 부담 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시킬 수 있다. 왜 비용 부담을 시키냐면요. 비용 부담을 시키는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봅니다. 그 공짜로 뗄 수 있어, 없어요? 공짜로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정부24에 들어가면 공짜로 떼죠. 근데 동사무소 가면 돈을 받아, 안 받아? 왜 받아요? 인건비? 인건비? 예? 그 돈을 왜 받아요? 응? 정부 시설을 이용하니까 사용료 내라고? 그럼 뭐 인터넷에 뜰 때는 뭐 인터넷 돌아가는 거고, 인터넷 돌리는 게 더 훨씬 더 돈 많이 들어간다. 뭔 소리 하고 있노? 남용방지예요, 남용방지. 그 돈 안 받으면요, 가가지고, 오늘 노트를 안 가져왔네. 등본 10통. 이렇게 이면지로 쓴다니까요. 근데 등본이라니까 500원. 이라니까, 한 장에? 어이씨, 인터넷에 떼란다. 공짜로 하네. 우리 여러분 그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를 붙이지, 인지. 그 인지를 왜 붙이는지 압니까? 예?
남소 방지예요. 인지 붙인 돈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말도 없이 이미 그 비용은 이미 예산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남용 방지예요. 남용 방지. 뭐 문제 됩니까? 학원에서 누가 우산을 부시는 거지. 학원을 상대해서 우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가니까 뭐라냐면 그죠? 우산이 편의점에서 파는 2,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인지를 부셨는데 인지를 20만 원 붙여야 돼.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면. 해 안 해? 됐죠. 그러니까 소가 준다고. 꼭 필요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우산 때문에 싸워가지고 한 명이 난리가 난 거야. 코피 터지고. 무조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감정적으로 붙으니까 그거 있지. 그때는 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 비용은 이미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 비용을 받냐면 남용 방지예요. 그래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네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잖아. 그럼 비용 내는 거예요. 제안했지. 그죠? 제안할 수 있잖아. 그 제안서가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가 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얼만데요? 라고 하니까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안 할란다. 그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동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가지고 각종 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해. 그런데 해줘. 3억 괜찮아. 우리는. 부담할 수 있어. 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안서를 받아가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용은 부담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용 방지입니다. 자, 입안 됐지. 이제 다 됐어. 그럼 누구한테 던져버린다? 결정권자. 그러면 쉽죠. 시도 대도시면 지방 라인을. 짱깨시 세 가지면 그죠? 근데 관리계 결정에 있어가지고 시도 대도시 시장이 관리계를 결정하는데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의 관리계 결정될 때는요. 관리계 결정할 때 원래 심의는요. 시도가 할 때는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시도가 지구 단위 계획 관련 관리계 결정을 할 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플러스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두 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시험이 잘 냅니다.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야 되냐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구일 때? 국장일 때 아닙니다. 국장이 아니고 누구일 때? 시도일 때요. 뭐 관련 내용일 때? 수많은 관리계획 중에서 뭐 관련 내용일 때만? 이거만. 어디 심의를 거친다고요? 도계위하고 어디하고?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로. 나머지는 어디 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도계위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그제서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내용으로서 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죠. 의무죠. 그죠? 근데 국가 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협의나 심의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되죠. 근데 국가 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때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까, 아이가? 이게 국가 기밀이다. 아이랑 판단해야 될까, 아이가? 그 판단은 입안권자나 결정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그렇지. 기밀을 다루는, 그죠? 기관의 장이 기밀이라고 해준 것만 기밀로 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할게요. 빠뜨린 게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관리계획 8개. 뭔지 알고 법적 성격, 구속력이 있다. 다른 계획과 관계. 관리계획은 광역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돼. 됐고.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공포에서는 이런 모든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데, 자, 기준이 국장이 정하지 않는 기준이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하는 기준이 2개 있어요, 2개. 여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2개. 기억나시는 분? 그렇지. 도시공객시설 설치 기준. 또 한 개 있죠? 그렇지. 환지계획 작성 기준. 잘한다. 이 2개만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하고, 나머지 기준은 몽창구리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자, 그러니까, 놓을 때마다 언급해 줄 테니까, 그때마다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 안 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차등 위반, 요것도 지문에 잘 내죠. 차등 위반한 것은 관리계획은 위반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치는데 지역적 특색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입안을 해라.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라든지 관리를 결정하는 기반시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나 특성,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무시할까 반영할까? 반영해서 차등을 둬라. 동시반의 특례, 요것도 목차만 줄쳐놓으면 되겠네요. 관리계획은 원래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계획이라서 광령이나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관리계획을 만드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만들 때 같이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있다 없다? 있다고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에 줄쳐놓으면 됩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입안권자. 자, 입안권자 좀 써놓을래요? 누구라고? 그렇지. 싹 다라고 쓰고 시험장 갈 때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 그 다음에 도지사 읽어보시면 돼요. 인접지역이 포함됩니다. 인접지역이 포함되면 뭐 간단하죠. 인접지역이 포함되면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본계획 만들 때 인접지역을 포함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죠. 그죠?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그대로 지침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만든다고. 그럼 어떻게 지원자 만들어야 돼? 인접시장 군수하고 협의해야 돼?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됐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줄치가 없어요. 봐봐요. 읽어만 볼게요.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관계 특광시장 군수가 만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입안할 자를 마음 된다. 지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성립이 돼야 하는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요. 그럼 누가? 국장이 입안할 자를 뭐하고?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뭐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하나 체크할 거는요. 하나 체크할 거는 협의가 안 되죠. 그럼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도지사. 다르면 누가? 국장이 입안합니까? 입안할 자를 정해줍니까? 그렇죠. 직접 입안하는 것은 아니고 입안할 자를 뭐 한다? 지정해준다는 사실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관리계획은 여러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관리계획은 안 놓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놓을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죠. 국장이 하는 경우 3개, 짱깨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가 언급 안 했지만 당연하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마음 된다. 결정을 합니다.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입안은 누가 합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은 해수부 장관이 하는 게 맞아요. 입안은 누가요? 그죠. 이제. 그리고 함정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는 해양수산부 장관, 일부는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죠? 수산자원보호구 입안은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입안해서 해수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입안도 누가 한다고요? 그래서 나와 있지. 입안권자에 보면 나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안한다. 그러다 있는데 여기서 줄치면요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줄치지 말고 여기 내려가지고 적어놓으면 돼. 뭐라고? 입안도 해수부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입안도 해수부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이 해양수산부 장관인 거에 대해서는 그걸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누가 하는데 이름으로 물어보면 나눠집니다. 5대5로. 특광시장 군수 5, 해양수산부 장관 5. 조심하시면 되겠지. 다음은 시장군수가 한답니다.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 줄만 치우면 되겠네요. 뭐 관련 내용이더라? 지구단위계획.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 입안 절차에서 첫 단추가 뭐야? 그죠? 기초사겠죠? 자, 입안권자는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관리계획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설명서, 왜 그 관리계획을 만드는지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별 내용 아니고요. 기초사, 광역을 준용하는데 다음 사항이 추가된다. 그 다음 사항이 뭔데라고 하니까 우리가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인데 공통 생략 사유가 6개가 있죠. 이게 제일 많이 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있더라. 도심지는 어디를 말한다? 상업지역과 연접지역. 그 다음에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 미달? 2% 미달.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공격 시설 부지가 다른 법에 따라서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시설 부지가 다른 법에 따라서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돼 버렸어요. 그죠?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죠? 그랬던 기초사를 안 하고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에 따라서. 이건 아까 기본계에서 배운 거죠.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뭔데? 라고 하니까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너비 몇 메다?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용도지역에 따르는, 용도지구에 따르는 건축 제한을,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즉 건축 제한을 그대로 대체합니다. 그대로 대체한다고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제한의 내용이 바뀝니까? 근거가 바뀝니까? 5번의 의미는요, 행위 제한의 내용이 바뀝니까? 근거가 바뀝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괜찮아.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걸 뭐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용도지구에 따라 그 용도지구에서 하고 있는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즉 건축 제한을 그대로 대체한다. 뭐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대로 대체한대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의 내용이 바뀌어, 근거가 바뀌어. 근거가 바뀌죠. 행위 제한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표정이 어려워하는 표정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자, 한번 보세요. 기존의 용도지구에서 여러분 관광 휴게 시설은 건축을 금지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할까? 의료시설 건축도, 의료시설도 못 짓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뭐도 안 된다. 뭐라 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자. 운동시설도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라고 용도지구의 어떤 용도지역이 있겠지. 행위자는 하고 있다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용도지구가 요 세 개 붙어 있어요.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요렇게 못한다고 되어 있어. 그 용도지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행위자는 막 섞여, 안 섞여? 섞이죠? 이게 굉장히 토지를 가진 사람은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용도지구를 뭐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는 거야, 이걸.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 지원을 하면서 그대로 금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행위 제한이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용도지구를 지구단으로 바꾼다니까 관리계획 변경이 온다고. 변경이 오면 기초사 해야 돼. 원칙적으로 해야 되나 돼. 해야 되죠. 근데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행위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행위자 똑같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갖다 기초사 하면서 뭐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이런 거 다 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략한다. 그대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이게 행위자의 내용이죠. 뭐는 안 된다라는 거. 근거는 뭐예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이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 내용이 바뀌었어. 내용은 똑같잖아. 뭐가 바뀌었어? 근거가 바뀌었죠. 근거가 뭐에서 뭐로? 용도지구에서 뭐로? 지구 단위로. 내용은 그대로인데.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조사를 또 하고 말 필요가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됐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죠. 이 포인트는 그대로 대체한단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도시공격 시설이 말할 때 해제가 없애버리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해제하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해제하면서, 봐. 도시공격 시설로 되니까 도로 부지가 있었거든. 그 도로 부지를 해제하는데 기초사 해가지고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할 필요가 있나?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 환경성검토 생략사유는 공통 생략사유에다가 하나 더 붙어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뭐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요 법에 따라서 하니까 그 법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적성평가를 생략합니다. 공통 생략사유는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즉, 몇 년을 했어? 5년을 했어. 이건 알고 있죠. 5년 안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 때? 주상공업지역에서. 주상공업지역이면 토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맞게끔 토지가 적성대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성평가를 또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서, 이번에 조성된 지역. 조성이 끝났다는 것은 토지가 이미 적성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조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 위반할 때, 요거는 예의를 따라요. 그린벨트에서 조정되거나 해제가 돼서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한데 왜 적성평가를 생략하냐면 그린벨트는요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죠. 무슨 법? 개특법에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국계법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가.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죠. 그럴 때는 왜 생략하다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조사를 해야 해. 하죠.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또 할 필요는 없다 아이가. 했다 아이가. 이 두 개는 했다 아이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공격시설 부지 안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공격시설 부지 안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처음에 지정될 때 기초사 해서 안 했어? 했지. 도시공격시설 부지로 결정할 때, 즉 기반시설이 도시공격시설 부지가 될 때 관리계획 위반 결정고시 해서 안 했어? 했죠. 기초사 해서 안 했어? 했지. 거기서 또 만드는 거야.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했다 아이가. 이거 했다 아이가. 했다 아이가. 해석을 하면 요 세 개는 했다 아이가. 참고로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뭐 한 80%는 외우는데 100%는 못 외웁니다. 근데 절대로 안 틀립니다. 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제지약성 공청은 간단합니다. 몇 년을 했더라? 5년을 했죠. 그럼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견 청취. 읽어보세요. 공청이 아니죠? 공청이 아닌 거 말하면 돼요. 며칠 열람? 14일. 이상을 열람시키면 열람기간에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 주면 돼요. 자, 의회 의견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 계획이 세 가지입니다. 뭐야? 광대, 끝.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개 뭐야? 지, 산업, 지구, 입체. 복합구역. 기반시설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얼마? 3분의 2. 입체복합,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얼마요? 5분의 4.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잖아.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관련한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2. 이러면 돼요. 그리고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라는 거는 왜 제외하는지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외울 분들은 외우시고요.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가 없습니다. 누가 제한한다고? 주민이. 누구한테? 국공유지한테. 주민이 국공유지한테 제한하는 거예요. 사유토지가. 그 다음에 위반을 제한할 때도요, 관리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해야 되고, 도계의 심의를 거친다, 자문을 거친다, 자문. 그리고 결과 통보기간 며칠? 45일. 비용은 부담?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자본 동그라미 40을 줄짝 부담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뭐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뭐야? 공업이나 유통물류 기능을 진흥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내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거든. 근데 우리 동네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공업 기능, 유통물류 기능이 들어와 가지고 동네가 땅값도 좀 오르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이 제안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물어볼게. 봐봐.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기를 산업, 유통, 개발을 산업이라는 것은 공업입니다. 공업과 유통 물류 기능이 집중적으로 진흥이 되는 그죠? 개발진흥지구를 요 지정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산업이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소멸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정해가지고 동네를 좀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주거지역에 살고 있을까요? 응? 주거지역에 살고 있을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상업지역에 살고 있을까? 상업지역에 이거 들어오면 난리가 날 건데 땅값이 떨어질까 아이가? 공업지역에 살고 있을까? 공업지역 원래 되는데 아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네 땅값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않나? 공업지역은 원래 되는 거 아이가? 상업지역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자연환경 본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면 뭐 할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만약에 입안을 제안하면요. 지금 제가 뭔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그러니까 뭐냐면 보전 정도하고 개발이 끝난 곳은 뺀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를 제안하려면 이 주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면 되냐면 질문 들어갈게. 계획관리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생산관리지역에 살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녹지에 살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야? 세 개의 공통점이 뭐야? 유보용도지역이야, 유보용도지역. 그러니까 시가와 용도는 빼고, 보존도 빼고, 유보용도지역에서, 유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작년에 나왔잖아.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 그게 답이었잖아. 작년에 나왔잖아. 그게 털리핀다. 다 털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답답해 미치겠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입안이 제한될 때 이게 수업 다 했다. 왜 빠뜨리는데 다 했다. 싹 다 해줬다 전부 다. 외우고 수업 들을 때 그거 외운다니까. 외운다니까. 계획관리, 청산관리, 본질하는 거 왜 외우는데 이걸 갖다가. 주상공업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보존 정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걸 제안하면 누가 받아주겠노? 됐죠? 그런 제안하는데, 제안할 때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 50% 이상. 50% 이상.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디 지정할 때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구단위계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로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다. 근데 계획관리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 된다? 50% 이상. 그 내용은 비슷하네. 그리고 최소 면적이 얼마? 1만. 최대 면적은 3만. 범위 안에서 제한을 하면 돼요. 봐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있죠. 그죠? 어디에 제한할 수 있다고요?
자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걸 우리가 11월 달이나 1월 달에 공부할 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건 알고 있잖아. 그죠? 국토 공간을 3등분 했잖아. 그죠? 뭐? 그쵸. 또, 유보, 또, 보존용도, 이거 유보용도에서 하네, 그래. 그리고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된다? 1만, 최대는 3만. 그리고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은 된다? 50 이상. 그죠? 이러면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서 제한하는지. 주민의 입안을 제한하는 게. 끝. 그 다음에 결정권자 가가지고, 뭐, 협의. 이거 보시면 돼요. 심의에서 하나만 체크하면 되죠. 자, 3번 줄짝. 누가? 시도지사가 뭐 관련? 지구 단위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디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도계에 뭘 거쳐라? 강당,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뭐 추가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에서 여러분들 하나 체크할게요. 협의할 때 하나만 체크할게요. 협의에서. 협의는 원래 국장일 때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중앙. 시도, 대도시면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지방 라인을 타죠. 근데 3번 봐봐요. 시도, 대도시 시장이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기를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도 협의를 해랍니까? 국장과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도, 대도시는 원래 누구하고 협의하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데, 요런 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죠. 그럴 때는 국장과 무슨 협의를 한다? 추가 협의를 한다. 추가란 말 좀 적어둘래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그죠?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하니까, 뭔가 국장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요? 보니까 맞네. 국장이 입안한 것을 시도가 바꾸네. 금방지게. 그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 관련해서 시도가 입안했어요. 광역도시계 관련해서 시도가 입안했다. 수립했다 이 말이죠. 그럼 결정권자가 누가 돼요? 원래 광역에서니 광역이니까 시도가 광역도시계를 만들었어. 그러면 승인권자 누구야? 국장이잖아. 그죠? 그걸 관리계획에 와가지고 할 때는 국장과 뭐 해라? 국장이 광역을 승인했으니까 이때는 국장하고 뭐 해라? 협의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해제 이후에 최초로 관리계획을 만들어요. 중요하죠 이거는. 최초로 해제되고 나서 최초로 관리계획을 만들어. 이건 국장과 협의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장이 국토교통부를 영이 정하는 관리니까 그는 국토교통부 영을 봐야 돼가지고 무시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누가 협의한다? 추가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요거 오해하면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시도가 결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안 하고 국장과 협의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요 네 개도 협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요 네 개는 국장과 무슨 협의를 한다?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누가 한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대부분이. 국장이 뭐 한 게 많겠지. 그죠? 중요한 게 많겠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 시비 생략할 수 있죠. 국가 기밀일 때. 국가 기밀은 관계 중앙행정기장이 요청한다. 그리고 결정 이외 절차. 고시, 성부, 열람한다. 결정권자가 뭐 한다고요? 결정권자는 뭐하고? 고시하고. 특광시장군수에게 뭐하고?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특광시장군수가 이를 일반인들에게 만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의회의 의견, 협의심의를 몽창구리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미한 거겠죠. 자, 면적이 몇 프로 미만? 5% 미만 줄짝. 그 다음에 도시적 범위가 확대됩니까? 축소됩니까? 축소.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객관식 지문으로 저 두 개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다른 거 안 나왔습니다.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주민의 의견을 생략할 수, 의회의 의견도 생략할 수, 협의 심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타당성 검토는 아시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요, 3년입니다, 여러분. 관리객 전체에 대한 타당성은 몇 년? 5년인데, 관리객 중에서 3번,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몇 년이더라? 3년.
나머지는 뭐 미수립된 지역에서 타당성금도 공청회에서 하면 됩니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효력과 기득권 보러 가는데 요거는 좀 쉬어야 될 것 같네요.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